안녕하십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벌써 11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차피 추진하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또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 고성 뉴스 호스텔에 대해서 도대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머뭇거리고 있는지, 뭐 공사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도는 등 좀 별로 이렇게 쌈박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호스텔을 짓게 된 배경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저것이 이제 처리될지, 완공이 될지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김명규입니다. 아이고, 더위가 아주 마지막 기승을 부리네요. 더위 마무리 잘 하시고 여름 마무리 잘 합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야기 좀 합시다가 11번째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여름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소호스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탈이 생길까봐 좀 걱정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정영환 의원입니다. 이제 가을을 알리는 처서가 내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참 먼저 잘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그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 좋은 오리고기 전문점 오리랑 가든과 물 좋기로 소문난 상문탕에서 후원 지지해 주셔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그 오리입니다. 다른 것 같아도 바로 오리고, 오리가 주방장인 그 모형을 우리 국장님이 짜주셨는데 쓸만합니다. 자, 뉴스 호스텔. 자, 정연 의원님. 네. 뉴스 호스텔 저거 왜 짓습니까? 잘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고성군이 스포츠 마케팅을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행정가 또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다소 부족하고 또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또 성인들도 있지만은 또 다소 나이가 어린 또 학생 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고성군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를 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소호스텔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스포츠 대회 유치에도 도움도 주고 또 고성 관광 인프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박사님은 뉴스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참 이런 질문이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짓고 있기 때문에 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일단 그렇다면. 숙박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유소호스텔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막
저기 단식 투쟁도 하고 뭐 누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짓지 말자고 단식 투쟁을 하긴 그렇죠. 했죠. 뭐 그런 투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스포츠 파크 주변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 자연녹지니까 그것을 아니 그런 거는 좀 이따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해서 민간이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저기 유소 호스텔이 지어지는 공간 자체가 또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이니까 이제 민간 도시 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왕 짓는 거로 결정이 났으니까 뭐 이게 잘 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뭐 되돌릴 수 없는 거고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저 유소 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스 호스텔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숙박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네, 우리 고성은 지금 스포츠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전지훈련이나 또 학부형이 오는데 이제 숙박 시설이 열악하고 불편하다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관광 이야기 할 때도 우리 고성읍에서 뭔가 자고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고성에는 뭐 읍에는 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숙박시설이 필요했던 건 맞고 그 방식을 이제 우리 간에서 주도해서 유스호텔이나 이런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말씀하신 민간에서 뭔가 투자를 해서 그런 이제 숙박시설을 짓게 할 거냐 뭐 이런 방식의 이제 선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결국은 이제 뭐 뉴스들 간에서 추진하면서 이제 소통의 부재에 따른 막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끊임없이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정말 관에서 이렇게 뉴스들을 지었던 방식이 정말 옳았냐에 대한 뭐 조금 회의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 정 의원님 저 유스 호스텔을 지난 집행부가 발의하고 입안하고 지으려고 할 때 어땠습니까? 의회에서는 좋습니다. 지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유스 호텔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는데 이제 조건이 조금 있었죠.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고성군에 숙박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스 호텔을 짓기 위해서 이제 뭐 법적인 절차를 좀 잘 지켜가지고 해라 뭐 하자 뭐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규모나 뭐 어떤 시설면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그 규모를 뭐 적정 규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실시해서 이제 하자 뭐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그 숙박업 지부에서 뭐 의회를 대신해서 많은 그 시장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뭐 대한민국에 있는 유스호텔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있는 어떤 그런 유스호텔도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고성에서 과연 그 관광지나 뭐 어떤 충분히 뭐 외부에서 인원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나 그 홍보가 부족한 그런 관광 자원을 가지고 과연 유스호텔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유스호텔은 또 젊은 친구들이 이용하는 호텔이지 않습니까? 뭐 일반 호텔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 뭐 4인실, 뭐 6인실, 8인실 이렇게 단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수학여행이나 이런 게 또 많이 없어진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과연 또 군비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고 또 아까 우리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뭐 공원에서 또 이런 또 어떤 숙박 시설을 할 수 있는 지구 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잘 지켜서 하고 또 뭐 이 태생이 좀 희한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재원이 약 한 2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순수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GGP라고 하는 고성 하이화력 발전소가 설립되면서 그 GGP 그 발전소 측에서 고성군의 상생기금을 100억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뭐 총 200억 중에서 100억은 이제 우리 고성군에서 그 100억을 이용을 하고 100억은 우리 하이면에서 이용을 하는 그런 조건에서 100억의 그 어떤 그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당초에는 100억 가지고 시작했던 그 지금 유스호텔이 전체 예산으로는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게 240억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 또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지키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뭐 단식 투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김 박사는 혹시 예. 저 고성에 유스호스텔 짓는다 지난 이 집행부 예. 지금 현 집행부 말고 그런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일단은 그 민간의 그 수요라는 거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고 또 그 수요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유스호스텔이 그걸 받쳐줄 건지 그게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되게 많아요. 진짜 민간도시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건 이 남산 저 신월리 바다를 바라보는 이 여기가 전부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이면은 저기를 이제 그 민간도시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다른 지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누군가가 호텔이든 뭐든 공급을 할 건데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뭐 기존 숙박업자들이 막 반발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면 되는 거고 그런 방식을 유도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겠나 싶고 유스호스텔 그래서 좀 생뚱맞긴 한데 이게 이제 결국 그 GGP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금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서 아마 이 법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참 숙제입니다. 그 의원님은 예. 그때는 이제 의원이 되기 전인데 예. 그 지난 집행부가 고성군의 유스호스텔을 짓겠습니다. GDP 그러니까 하이화력 발전소에서 고성군이 욕 본다고 피해를 많이 주니까 200억 갖고 위로금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하고 준 돈 가운데 화력 발전소에 있는 당사자 하이면이 100억을 쓰고 100억은 고성군에서 알아서 쓸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짓겠다 했을 때 의원 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린파워가 들어오면서 이제 지역 상생 협력 기금이잖아요. 그게 14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은 유스호텔을 짓던 어딘가에 있었던 고성군이 받아서 고성군을 왜 썼어야 되는 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자부에서 화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특별지원금 형태로 100억이 내려와서 총 240억으로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100억을 갖다가 GGP에다 민간에다 주고 그 GGP에서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 유스호텔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치 쟁점화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민간한테 100억이라는 군비를 줘가지고 저기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아주 럭셔리하게 크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본질보다는 이게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단계. 그리고 아까 정리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스호스텔은 말 그대로
구시대에 이제 사실은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전국에 다 지어놓은 뉴스들이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우리 경남 청주 뉴스로는도 미터가 업체 없어가지고 99%만 가져가라고 하는 망하고 그런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유소대를 이제 이렇게 뭐 240억을 들이고 또 장기화되면서 또 100억을 더 달라 해가지고 또 비용도 증가되고 이런 논란도 많고 달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 유스테이를 했어야 되는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은 좀 있습니다. 다만 그럼 여기까지 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의회와 이제 행정이 더 이제 협력해서 정말 이제 우리 스포츠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 고성의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서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실용적으로 아까 연구용님도 말씀해 지금 제가 뭐 유스호텔이 유스호텔이 아니라 그냥 호텔이에요. 정말 럭셔리하게 설계도 정말 비싸게 주고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청소년들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정말 뭔가 호텔을 하나 짓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논의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한번 저도 오늘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분명히 초창기에 제가 유스호스텔 짓는다 하니까 숙박업소, 그다음 요식업 조합, 그 대중음식점 조합 있죠. 거기서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숙박업소를 지으면은 그런 큰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지으면은 그게 이제 분산되면은 모텔에서 또는 뭐 다른 숙박 시설에서 펜션 같은 데서 흘러나오는 걸 벌어먹고 살았는데 거기 다 한몫 수용하면은 식당도 운영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식업 조합에서 안 된다 했는데 그때 이제 지난집행부가 그랬죠. 유스호스텔 짓기는 짓되 잠만 자고 밥은 안 하도록 그 이제 기가 찬 뭐 완전히 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야 지금 말도 안 된다. 그래 어쨌든 그러고 또 숙박업소는 유흥업소는 아니 대중음식점 거기는 요식업자는 조용해졌어요. 다만 이제 숙박업소에서만 우리 안 된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또 의원 말씀 들어보면은 그게 호텔처럼 짓는다고 하는데 저 지어놓고 잠은 호텔인데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신혼이 거기서 택시 타고 자가용 타고 밖으로 나와서 밥을 먹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한 보름만 가면 삐그덕거리게 돼 있습니다. 저거. 그죠? 갔다 온 사람들이 SNS에 올릴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다가 아이고 갔더니만 잠은 자고 밥 먹으러 아침 먹으러 저 택시 타고 밖으로 나왔다. 밥 먹다가 택시 타고 돌아왔다.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보듯 뻔한데 일단은 뭐 짓고 보자 이런 식이 돼서 더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저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우리 네 사람이라도 발의하는 것들이 흔적이 남아 있어야지 대비를 할 것 같아요. 진짜 1, 2년 뒤를. 걱정이 태산입니다. 솔직히 저거. 뭐 저는 그 업무에서 뭐 이렇게 첨예하게 그 업무를 봐왔던 의원으로서 또 우리 위원회 소관 그 업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뭐 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았죠. 집행부에서는 스포츠 마케팅, 고성군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 그 명분하에 밀어붙인 뭐 전형적인 그런 어떤 밀어붙이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숙박업의 어떤 추세라든지 또 유수대를 추세 이런 걸 많은 거를 보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 지자체장이 임기 내에 뭐 보일 수 있는 실적 쌓기용 어떤 그런 사업에 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태생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당초에는 100억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 규모가 너무 작다. 뭐 그래서 이제 외부에 설계를 의뢰를 했죠. 의뢰를 하니까
한 300 몇십억짜리 설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걸 좀 축소를 해서 이제 가용 재원이 뭐 200억 정도, 140억 정도 되었다 보면 되죠. 그게 뭐냐? GGP에 200억을 받아가지고 상생기금입니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선의로 이렇게 우리 고성군하고 상생하겠다 이렇게 낸 돈이 100억, 200억이었는데 고성군 집행부가 쓸 수 있는 목 100억, 하이면에 주민들이 쓸 100억 이래 가지고 있는데 100억만 재원이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가서 이 호텔을 지으려니까 너무 돈이 적다, 조금 더 다오. 그래서 40억을 더 받아온 거예요, 상생기금을.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한 거죠. 140억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상 규모에 맞게 유수태를 설계를 했으면 되는데 좀 디자인 요소도 가미도 하고 또 고성군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이제 의욕이 뭐 300억이 넘는 그런 설계안이 나온 그걸 보니까 적게 짓기는 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내부 시설을 변경을 하고 이래가지고 240억. 근데 100억은 어떻게 할 거냐? 100억은 이제 산자부에서 발전소를 지은 지자체에 주는 특별지원금, 그걸 100억을 이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총 예산이 24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GGP의 140억과 또 우리 고성군으로 들어오는 세입 100억, 240억을 가지고 군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발전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해도 된다는 그 단서 조항을 하나 가지고 100억을 군비 성격의 100억을 GGP로 들어준 거예요. 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 다 해라. 여기에는 많은 의혹이 있었죠. 그러면 민간 발전 사업자니까 우리 공기업 뭐 계약법이나 지방 계약법이나 이런 계약법에 이제 저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외부에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이 돼서 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절차를 잘 지키고 공영 개발을 하는 식으로 하자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뭐 의회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업무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가면 민간이 지어가지고 고성군에 기부 체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또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심의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기부 체납을 받아도 된다. 이 의회 성이 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 없는 시설, 그 다음에 또 가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이런 시설이나 뭐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부 체납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돈을 이렇게 쓰겠다는 상세한 설명회,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을 시키고 착공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뭐 또 이게 반대를 하고 절차를 지켜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대립이 많았죠. 많았는데 그 뭐 의회에서도 감사 청구를 했고 일부 개인이 또 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위법이라 하는 게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뭐 저기 처분은 뭐 다소 미미하게 그렇게 그런 뭐 감사 결과가 통보가 되었는데 뭐 위법은 없다. 뭐 과연 뭐 만약 위법을 했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는데 뭐 그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어 버렸죠. 그 전 집행부에서
토목 건축, 그다음에 기계 설비 이런 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계약을 뭐 GGP에서 계약을 해버린 상태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민선 8기 이상근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나머지 남은 뭐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우리 군에서 그 공공 입찰을 통해서 다 업자들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하고 지금 또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물가 상승이나 자재값 상승에 따른 그 당초 240억을 가지고 이 설계된 건물을 다 지을 수 없다. 계약된 업체들이 그 뭐 더 이상 공사를 하면은 손해가 나고 더 적자가 많으니까 포기를 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행정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그 뭐 실정 보고를 하면은 공사 중에 실정 보고를 하면은 그런 부분을 그 이렇게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장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협의는 하겠다는 그런 그 합의하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회원님. 네. 이거 지금 저래가지고 다 짓고 나면은 아, 지금 잘 지었다. 저런 거 하나. 이럴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잘 지었다 그러죠, 당연히. 아니 좋은 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그런 말 할 때는 진작에 웃지 말고 거짓말 같아요. 아니 질문이 좀 어떻습니까? 아니 어차피 이제 그 정의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공급률이 이제 진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지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성의 이제 스포츠 산업을 전지훈련이나 이제 대회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좀 싸고 저렴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와서 식당도 있어야죠 거기에 당연히 참 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좀 편리 시설도 좀 더 채우고 논의를 해서 좀 뭔가 이렇게 잘 정말 효용성 있게 마무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 이제 240억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그 입찰받는 이제 그 아마 사업자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가 아주 뭐 갑자기 이렇게 수직 상승하면서 거의 뭐 더블 수준까지 이렇게 아마 더 추가적으로 드는 공사들이 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언론의 그런 이제 포기 사업 포기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잘 돼서 한 뭐 제가 듣기로는 한 100억 정도 가까이 아마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지금 현재 설계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저는 과감하게 뭐 아깝기는 하지만 좀 뭔가 유스텔이잖아요. 청소년들의 시각에 맞는 그런 시설에 맞게끔 좀 뭔가 변경도 하고 그러면 이제 과도하게 지금 뭐 듣기로는 그 설계대로라면 주차장도 제대로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 동도 버리고 네 동을 짓게 되는데 한 동도 버리고 한 동은 좀 뭐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청소년 시설로 공간을 채우고 그래서 저는 뭔가 과감하게 좀 이렇게 결단하고 혁신하고 빨리 마무리 짓는 그런 좀 우리 고성군의 행정에 좀 결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 예. 자, 뭐 뜬구름 잡는 그 비슷하게 금방 그렇게 들렸어. 아니요. 뭐 그래 만약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었다. 지어서 저게 이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뉴스 호텔 역할을 구실을 제대로 해가지고 또 무난하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게?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운영을 누가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운영을 뭐 고성군에서 한다. 그럼 뭐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그 수익을 추구하는 어떤 민간이 책임을 지는 그런 민간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문제인 것 같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이 비용을 대고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면은 분명히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저게 그 유소 호스텔 같은 경우는 비용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그 한 명당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냐면은 이게 저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던데, 우리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운영자를 갖다가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아니 막 너무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비싸게 써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막 불편을 안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막 그 떠넘기는 거예요. 그 저기 사업자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적정한 이윤이 돌아가도록 그 민간 사업자에게 좀 잘 위탁을 해서 민간 사업자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아까 우리 허도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동이 아니라 진짜 한 동으로 딱 멋지게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실용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동으로 딱 가면은 이제 한 동에 뭐 번듯하게 뭐 그 뭐라 합니까, 뭐 그 저기 벽을 이용한 뭐 대형 스크린도 만들 수 있고, 뭐 그 저기 그 여름 밤에 뭐 대형 스크린도 이용할 수 있고, 뭐 레이즈 쇼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방식으로, 그게 뭐라더라 이름이, 뭐 미디어 파사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그냥 막 한 동 딱 올려가지고 좀 관리 비용이 작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 빨리 결단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뭐 이상근 그 민선 8기 군정이 그 유수들에 대한 뭐 점검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물 동수는 축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기존 계약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건물이 한 동이 줄어서 과연 주차장을 몇 면을 더 만들어낼 것이냐, 그 반쪽다리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옳은 주차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 것으로 저는 뭐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뭐 300명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강당이라 안 하고 우리 예배당 뭐 컨벤션 나이스 컨벤션 홀 이런 것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당이나 뭐 샤워 시설, 공동 뭐 샤워 시설, 뭐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히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김명규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이 과연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은 얼마나 섬세하게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아직까지 고성군이 직행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또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뒤따라야 되고, 다음에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남산 오토 캠핑장 있는 그 부지를 이용해서 대형 주차장, 버스 주차장을 한다는 이런 소리도 있고 한데,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못한 의회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얼핏 들어보니까 역시 숙박업소가 주장한 그 초창기에 그 흥분한 상태였지만 그네들이 바락 해가지고 주장한 게 다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 보십시오. 저거 유소호스텔을 짓게 된 배경은 아주 단순했어요. 아이고, 체육대회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체육대회는 일주일씩 하는 게 있고 열흘씩 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열흘씩 하다 보니까 진짜 잠잘 데가 없어서 통영 가서 자는 사람도 있고 사천 가서 자는 사람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체육대회를
매일 뭐 주야장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딱 그런 데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십 명이 통영 가서 자는 게 아까워서 저걸 모아놔야 되겠다 해서 유소호스텔 필요하다. 근데 거기다 하나 더 한술 더 떠서 뭐 호텔 핑계대고 고성에는 호텔이 없으니까 그런 구실을 호텔 구실까지 할 만한 그런 유소호스텔을 짓겠다 하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그 숙박업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사람이 남아 돌아가서 잠잘 자리가 없는 경우는 한두 개 대회밖에 없다. 15일 동안 하는 뭐 축구 대회라든가 그거 말고 뭐 쇠박 탁구로 대회나 뭐 배드민턴 대회나 배구 대회 이런 거는 해갖고는 그렇게 안 되고 그거 딱 그걸 1년 내도록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위해서 많은 숙박업소를 음식점을 죽여가면서 그걸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300명 수용한다니까 기가 딱 찹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놔두면은 결국 모텔에 가 자고 또 필요한 사람은 통영가 잘 건데 이걸 다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중앙정치지형에 따라 체육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체육 활동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한 200 몇십 개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체육대회 유치하려고 그러고 불을 켜고 있는데 고성에만 다 주면은 함안, 의령, 사천, 남해, 거제, 하동, 산청 합천에서 가만히 있겠다. 몇 개씩 야금야금 뺏기기 시작하면요 다 평준화가 됩니다. 그때 되면 그 유소호스텔 텅텅 비면 저걸 어떻게 할 건데 누가 고성에다 맨날 다 준답니까? 그거는 정치 지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나 참 애가 탑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그 주문을 했죠. 그 체육대가 유치가 그 저기 좋은 또 조건이었을 때는 유치가 잘 될 수 있죠. 그렇지. 또 체육회 집행부나 어떤 또 뭐 각 종목의 뭐 대한체육회의 각 종목의 집행부가 또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많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대회가 이렇게 뭐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규모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판단을 하자. 우리도 비전문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타당성 용역만 하면은 그 용역업체가 항상 발주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거는 좋고 인프라 하나 있는 거는 좋은데 과연 그러면 운영 유지 면에서 과연 이게 뭐 괜찮을 것인가? 용역 주니까 흑자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실상은 안 그럴 거라고 보이는데 문서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파급효과 뭐 예. 수명씩 나든가 아니 뭐 파급효과는 뒷전이고요. 그 실제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 인건비 예 거기에서 흑자가 나는 걸로. 얼마라도 나는 걸로 돼 있다. 큰 금액은 안 나지만 소액이라도 흑자가 나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참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서는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뭐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소 뭐 가잉으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소텔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빨리 짓고 마무리가 되고 짓고. 또 어떻게 하면은 최선의 활용 방안과 또 이용객들을 많이 확보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관심과 어떤 역량을 모아야지 지금은 뭐 버스와 배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계속 끌 것이 아니라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걸 정상화 운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우리가 모든 역량을 뭐 또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 그 현장 가봤습니까? 어디요? 제 유소호스텔 현장. 예, 근처 가봤습니다. 그 옆에 그 마을 봤죠? 붙어 있는 마을. 그 새로 주택 짓고 막 예, 예. 짓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최근 들어서 혹시 올라가면 그분들이 반대한다는 거 혹시 압니까? 네. 어떤
뭐 소음하고 예, 일조건하고 먼지하고 뭐 그것도 건설되고 난데 아이들 떠들면 그 어쩔거나 뭐 이런 것들 지금도 가보면 좀 심하더라고. 그 동네는 이제 조경 이런 거, 이제 조망 이런 거 조망거리 다 사라져 버렸어. 괴물 같은 게 자기 이제 딱 일하면 오른쪽에 탁 들어선단 말이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결해줘야 되죠 서로. 아니 일조건이나 뭐 환경 침해나 여러 가지 이런 분쟁은 늘상 있는 거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뭐 행정에도 있고 뭐 사고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 아마 이제 그런 그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사하면서 뭐 이제 먼지 날아오고 나중에 일조건 망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사전에 그런 분야 약간 세밀하게 행정이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설계가 됐으면 좋지만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뭐 동도 하나 못 줄이는 판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공사비는 한 300 몇십억 이제 더 들어가는 거고 뭐 제가 보기엔 한 400억 들어갈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불통 신뢰 없는 고성군 행정이 난 400억짜리 참사다. 그 400억의 손실은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두영 군수, 죄송합니다. 전임 군수님도 뭐 나름대로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면 의회와도 소통 못하고 숙박과 소통 못함으로 따른 이런 게 왔고 우리 의회도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사실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백두영 군수님 자꾸 왜 백두영 전임 군수님과 현직 군수님이 생기면서 전임 군수 때는 정확하게 뭐 공유의 관리 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까지 잘 걸어왔는데 이후에 이제 뭐 이상 군수님 생기면서 사실은 제대로 점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온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숙박업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박 의원님 그거는 전임 군수 시절의 일입니다. 우리 그 이상은 군수님의 행정은 네. 모든 법과 절차는 네. 완벽하게 공정하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은 군수님께서 이 공사가 시작이 이제 본격된 거잖아요. 그 공사가 될 때 정말 이 유스토텔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 또 이것이 정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 산업 활성화는 관광을 위해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이 설계가 제대로 잘 되어진 거에 대한 부분 이 공사가 비용이 얼마나 증가될 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의회에서 잘 체크를 해줬으면 벌써 한 1년 이상의 이제 이상 군수님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에 와서 사실 빠르게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뭐 동을 뭐 하나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숙박업계도 그런 전체적인 이제 숙박업계가 전체적인 전국적인 이제 이런 실태 조사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숙박업계가 스스로 좀 이렇게 변화하고 사실 이 숙박업계 이 스포츠나 고성군에서 유스호텔을 짓고자 하는 이유들도 뭐 이제 사람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통행이나 상황을 빠지니까 짓고자 수요가 넘쳐서 짓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고성의 숙박업계가 이제 그런 오시는 사람들의 수요의 니즈를 맞추지 못해서 그런 분들의 이제 니즈에 맞춘 이제 숙박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니즈 욕구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욕구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기 근데 위해서 우리 숙박업계도 사실 그런 부분은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사실 행정이 이렇게 뭐 대회를 많이 유치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면 체육인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이제 숙박 시설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형태의 이제 그런 숙박업을 가니까 사실 좀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제 그런 시설을 하려고 이제 했던 것 같고. 숙박업소 초창기에 그래 이제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니까 그 청룡기 축구대회 같은 거 해갖고 막 넘쳐나서 통영 가고 이런 거 아까우니까 군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유소 호스텔 지으면 지금 전부 다 전국에 난리가 났는데 망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그렇다면 정말로 그야말로 숙박 시설을 따로 지으면 된다.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냥 그게 저런 근사한 설계 넣어갖고 저렇게 막 몇백억 말고 몇 억이라도 들어서 좀 스포츠 파크라고 이런 막 불리는 데 있잖아요. 그쪽 주변에다가 놓고 밥도 한 모금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할 터인데 굳이 가고 1년 내도록도 아닌데 그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숙박시설 숙박업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도 살려고 그랬던 것인데 장책으로. 당시에도 저희들도 뭐 방금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했고 뭐 또 숙박업과 또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방안도 강구하라고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집행부지 않습니까? 그 뭐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해결 못했으면 승인 안 해줘야지 그러면.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저희는 그 의회에서 유일하게 승인 안 하는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부 체납을 받는 그걸 승인 안 해주는 게 유일한 그 권한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계속 안 해줘서 이렇게 뭐 언론에서 뭐 군정에 발목 잡는 의회 이렇게 지금 뭐 낙인이 찍힌 것도 어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낙인 찍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계속 언론에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 고성군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해서 고성군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집행부를 지금 그렇게 못 가게끔 발목을 잡는 고성군 의회, 이렇게 8대 의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거기에서 어떤 방안을 찾고 좀 집행부가 더 나은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끌었는데, 결국은 이런 현재까지의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김 박사님 아까 하실 말씀이, 아니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세상 수요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게 그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그리고 그게 또 기존의 그 숙박 시설의 공급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 선수들이 막 내려오면은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데 뺏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그것도 생각은 해야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선수들도 수용하면서 또 다른 관광객도 수용하면서 또 다른 그것도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뭔가를 숙박시설을 만들어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적당한 숙박시설이 보면은 오션 스파 같은 경우는 방이 내가 정확하게 한 20몇 개 됩니까? 저기 한 90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90억 정도 들어가서 자기 부부 내외하고 자식들하고 또 며느리까지 총동원돼 가지고 저걸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최적의 숫자로 이제 작은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또 만족해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숙박 시설하고 전혀 다른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모텔들하고는 다른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저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번 보십시오. 스포츠파크가 있습니다. 스포츠파크에 애들이 자야 되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건폐율 20%에 땅 주인들이 이 땅을 사가지고, 아니면 땅 주인이 건축을 해서 그 1층에다가 식당을 짓고 2층에다 숙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20%의 그 자연 녹지의 건폐율이나 그 용적률로 가지고는 그게 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결국 여관 가서 자고, 그 모텔 가서 자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통영 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스호스텔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나는 참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너무 나는 비판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정치 안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뭐 그래 아이디어가 왜냐하면 아이디어라는 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니 좀 넓게 보고 높게 보고 아이디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자 이게 좋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공급할 거냐 자 이걸 갖다가 SOC로 공급할 거냐 아니면 민간이 공급하게 할 거냐 그런 거잖아요. 일단 이제 SOC로 공급해야 될 거는 최소한에 거쳐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진짜 그 주변에다가 뭐 식당 만들고 숙소 만들어서 이제 그 최소한의 규모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에다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그게 왜 고성군이 공급해야 될 시설입니까? 고성군이 그런 걸 왜 공급합니까? 고성군이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그걸 참 내 이해를 못 하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좋다. 그럼 유소스텔을 만들면은 고성군이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은 되게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의 제재를 받잖아요. 엄청난 법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간이 그렇게 합니까? 어디 뭐 노동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뭐 아침에 그 저기 오션 스파 호텔 같은 데는 보니까 뭐 아침에 밥도 주재. 아침에 밥 주는 데 가서 계속 요리하지 또 밤 새도록 근무하지 뭐 이런 환경들을 이런 노동 속에서 이제 또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들이 만들어져야 쥐가 망해도 망해도 쥐가 망하는 거고 그것이 망했을 때 또 다른 시설로 또 대체가 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 유소스텔 지난번에 사랑도 가니까 유소스텔 뚝 서 있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망해가지고 어떤 시설로도 활용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결국 군 계획시설인데 군 계획시설을 쉽게 용도 변경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다. 자 이런 식의 계획을 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아까 뭐 그 정 의원님 잠깐 그 자치단체는 치적 쌓기 이런 말씀도 했는데 이건 치적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오명 쌓기입니다. 오명 쌓기라 치적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까 주사위는 던져졌고 배도 떠났고 막 버스도 출발해버렸는데 이제 이거 짓고 난 뒤에 슬기롭게 이제 또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위험한 걸 지경을. 근데 누가 아까 보니까 뭐 자기들이 지난집행부에서 만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큰 회의실을 만들어서 전국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어떤 골빠진 집단 얘기해서 전국 회의를 한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이제 그 얘기할 때만 주눅거리고 있었던 거죠.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럼 전국 회의를 하고 나도 거기서 밥도 못 먹고 또 시내까지 나가야 되고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이거 지어놓고 민간에 만약에 위탁하면 그 잡음은 어떻게 또 감당할 겁니까? 민간 위탁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 위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민간이 한다고 그러면은 유스텔이라는 게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편법으로 운영을 한다. 맨날 신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숙박업소하고 이제 마찰. 계속적인 마찰이 일어날 게 이제 뭐 예상은 됩니다만 뭐 우리 군에서 직접 뭐 직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은 많이 하겠죠. 뭐 8시간 근무 뭐 시키죠. 그러면 상계대로 돌아가야 되죠. 분야별로 채용 다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되겠죠. 이제 수익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냥 군비를 가지고 그걸 운영을 다 해야 되는 그런 행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용역 결과가 흑자가 나오는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더 따져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더 집행부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고 저희들이 공유산 관리 계획을 뭐 한 4번 정도 아마 삭제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승인을 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온 돈이나 또 뭐 저기 지지표 상생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마냥 묶어 놓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돌이킬 수 없는 상까지 일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이걸 뭐 부결이나 어떤 그 이렇게 뭐 삭제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끔 생기는 이런 지경까지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애도학도 못하고 만드는. 네, 뭐 그런 게 뭐 이게 소통 뭐 소통 부재였다고 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뭐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뭐 변명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가 죄송스럽습니다. 일을 저지르고 맞다 이 말이야.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업무 집행 정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네. 저는 뭐, 저 의원님, 저 청소년 수련을 했죠 저기. 예.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연관지어 생각하면 어떤 것 같아요? 저 하이메 상조 네. 그 경남 청소년 수련원도 스카우트 연맹이 이제 스카우트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계 단체가 청소년 단체가 스카우트 연맹, 청소년 연맹, 해양 무슨 뭐 청소년 이렇게 한 세 개가 있는데 예. 그런 단체에서조차도 운영 못하겠다 손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스호텔이나 이제 청소년 관련 시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하고 하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유스호텔이라는 자체가 뭐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그런 아까 뭐 2인실, 4인실, 8인실 이런 구조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근본적으로 뭐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군수님의 이 행정이 불통해서 온 거거든요. 사실 숙박업계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사실 우리 이렇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숙박업계가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주고 이게 안 된다, 앞으로 적자가 난다, 뭐 소통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안 만나죠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위탁 이야기를 했는데 숙박업계와 한번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숙박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거기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숙박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숙박업계가 그걸 하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호텔 그 업주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저는 이 유소텔 관련해서는 소통을 해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또 시대에 맞게끔 바꿔가야 된다. 지금은 늦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300명 수용하면은 객실 몇 개쯤 됩니까? 컨벤션 홀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러면, 확보하겠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한 250명 정도는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개? 예, 200 방이 한 7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네. 뭐 한 240명 정도 수용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숙박업소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저 시설이 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텔 아닙니까? 근데 그 전체 객실의 40% 정도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대여가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대여 선수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은 민간인들이 가지를 않겠죠. 안 가지. 네. 근데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대여가 전국 대여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기존 우리 고성에 있는 뭐 숙박 시설에도 숙박하는 그 양이 뭐 10%에서 20% 그 내에 회전율인데, 이 최신 시설 여기가 생기면은 그것마저도 이제 뺏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던 거겠죠,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업 간의 갈등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행정에서는
또 뭐 선수들이나 이런 걸 우선 배정을 해주겠다. 또 뭐 이 그 일반인들 하는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더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겠다. 그런 조건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숙박업도 또 변화를 또 깨야 될 그런 계기로 또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금방 그래 아까 내가 떠올랐다는 게 뭔가 하면 방이 만약에 한 40개면 네. 40개면 고성군 관내 숙박업소를 다 합쳐가지고 제일 상위라고 치는 뭐 오션하고 뭐 그 뭐 온모텔 이런 것들은 독자로 치면은 작은 것들은 컨소시엄으로 꾸려서 40개를 10개로 나눴다. 만약에 이 숙박업소를 10개로 나눌 수 있으면 10개로 나눠서 그 번호당 4개를 책임지게 해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업 그 운영에 하여튼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뭐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 소통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자적으로 군에서는 군청에서 독자적으로 해갖고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이 숙박업소들도 다 매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고성에 이제 매물. 모텔들 대부분 지금 못 팔아가지고 한장을 해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럼 저런 것들이 뭐로 바뀌어줘야 되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룸 형태로 바뀌어줘야 돼요. 원룸 역할을 해줘야 돼. 저게 원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성에는 보면은 자 선생님들 공무원들 뭐 그리고 각 그 회사들의 막 그 임시로 막 땜빵으로 한 몇 년씩 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1년, 2년, 뭐 6개월씩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일하러 와가지고 한 2달짜리 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텔 가서 잘못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도 안 갈게. 아무도 안 갈라 그러면 이제 뭐 석 달짜리가 있냐, 6달짜리가 있냐 뭐 이런 식의 문의가 되게 많은데 원룸은 없어서 난리거든요. 난리인데 지금은 또 원룸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주차 기준을 완화를 해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거든. 근데 저런 것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저게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원룸으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법이 못 받쳐줘. 법이 못 받쳐주는 거야. 그게 지금 저 미국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들이 지금 텅텅 빈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로 바뀌냐면 그 저기 숙박시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되게 또 우리보다 더 플렉시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바뀌어 나가는데 결국 지금 의원들은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좀 플렉시블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유연성 무엇이 빨리빨리 바뀌어 나가는데 이게 뭐가 뭔지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한테 오보세요.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줄 테니까. 예, 진짜 내가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건축법이겠죠. 아니 건축법인데 내가 건축법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법률은 그 숙박업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주거 시설로 바꾸는 이런 게 인허가 건이 법률에 정해져 있을 거단 말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뭐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주차장을 그 기존 신축 건물에 비해서 더 해준다는 이런 거는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 거고 법률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이게 법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뭐 그 중앙 정부의 법률이 아주 또 촘촘하죠. 촘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보면은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이게 그 조례로 뭔가 이제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들을 아주 쉽게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주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안 같은 것들은 쉽게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연구를 해 주셔야 돼. 의원들이 그런 걸 연구를 계속 해 주셔야 돼. 그게 건축법 전문가라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 길을 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계속 소통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뭐
요즘에 그 숙박업이 예. 이 럭셔리하게 고급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게 살아남지 못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외부 관광객들이나 또 내부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그런 시설적인 차원에서 많이 호불호가 갈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숙박업자들이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사정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리모델링이나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물로서 팔고 정리를 한다든지 뭐 다른 사업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부족한 원룸을 커버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뭐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은 그렇다고 뭐 어떤 뭐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뭐 행위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 법에 없는 거는 또 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건데 만일 그렇게 해주더라도 숙박 사업자들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뭐 자본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이런 것도 또 검토 안 해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행정에서 뭐 매매를 유도하고 제3자를 또 인수할 자를 섭외를 하고 뭐 군에서 어떻게 그런 뭐 기숙사라든지 뭐 이런 짓는 거를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인수를 해서 안에 구조물을 바꾸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시설로 공급을 하는 그런 방법은 있겠죠. 있을 건데 그게 과연 또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뭐 적게 드느냐 만만치 않게 들면은 또 신축하는 게 더 편하고 접근성 좋고 이거는 뭐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정리될 건 정리되고 변화될 거는 변화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인위적으로는 뭐 행정의 어떤 재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바꾸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데 이제 이게 뭐가 바뀔라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시장에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네. 필요한 게 있는데 행정에 딱 가잖아요. 네. 안 돼. 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네. 이게 좀 제대로 살펴서 네. 그걸 좀 되게 만들면은 이게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측면들을 이제 우리 사실은 뭐 의원들 지방 의원님들의 한계가 있겠죠. 뭐 이제 중앙 국회의원들하고 또 다른 한계가 있고 뭐 국회의원들조차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시장에서라기보다도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살다가 민원성 사건을 가지고 군청에 들어갔는데 행정에서 잘 안 풀어주는 게 아니라 법에 걸려가지고 못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리 시장에 요구가 있어도 내가 이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이제 법에 걸려서 안 되는 경우를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법 전공자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에 저촉도 안 되는데 네. 사람이 와서 누가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행정이 안 들어준다 이런 말이죠. 아니 그렇게 이게 플렉시블한 구조가 아니라니까 이게 행정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잠깐만요. 네. 행정에서 무작정하고 어떤 시민이 와서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잖아요. 그 규제를 좀 이렇게 다른 규제의 어떤 사각지대도 많이 있고 규제가 또 쓸데없이 많이 되는 공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보면 제대로 돼야 되고 아까 그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돈이 없고 의욕이 없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 고성에 숙박시설을 하는 사람들 보면 나이가 다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면 자식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손바뀜이 일어나줘야 되거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할 어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래 아까 난 금방 들으니까 시장에서 필요해서 행정에 가면 안 해줘요. 근데 거기 듣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해주겠지.
아니, 법에 저촉이 되든지. 아니, 제가 이제 그게 뭐 그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보면은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그 안에서 의회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회가 역할을 못 해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니 그냥 아니 그러니까 누가 아까 근데 그게 딱 내가 꽂혀서 하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시장에서 하는 거고 사회에서 일반 활동을 하는 사람이 행정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뭘 한 고쳐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행정에서 안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잘 안 해줘 이러는데 그런 거 의회 의원들이 맨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아니고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이제 아니 잠깐만 저도 이야기 좀 그래 내가 요 말을 일단 마무리 좀 짓고 사회를 봐야 되니까 토론을 해보니까 누가 준비가 안 되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무슨 내용이 그 상업용 부동산부터 내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 우리나라에 우리 고성에 있는 지금 숙박 시설이 지금 과연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눈에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분명히 봉착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이걸 개선할 의욕도 없고 의지가 없어.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건. 아니 문제죠.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숙박이 숙박업소가 봉착된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숙박업주의 문제지. 개선할 의지도 없고 이런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선수들이 들어오고 외지인들이 숙박을 하러 왔을 때 고성군의 숙박 시설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로 나아가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거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전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숙박업소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 아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고성군에 우리가 보면은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의욕이 없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원룸이나 이런 거로 바뀌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바뀌어줘야 되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더라. 현실적으로 주차장 기준이나 잠깐만 그러니 나는 보세요. 모텔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라 하는 많은 기준이 어딘지는 나는 잘 몰라. 그런데 이게 원룸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는 김 박사 주장이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김 박사가 생각해 볼 때는 당신들 이렇게 모텔 아니 원룸 수요는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래야죠. 원룸 수요가 많은데 원룸을 누가 안 짓는다. 근데 내 생각은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바꿀 그 생각도 없고 이런 모텔 주인들이 바꾸면 좋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자, 원룸 수요는 많은데 원룸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모텔 주인들은 뭐 개선할 의지도 없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왜 저런 걸 원룸으로 바꾸지 않을까? 그런 말 아닙니까? 맞죠?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아니 그거 짚고 넘어가야지. 저는 저는 그 원룸 이런 이야기 그런 형태보다 다른 방식을 좀 제안해 볼게요. 지금 뭐 120개 전국대회가 120개 100개 정도 규모로 한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뭐 하나 전국대회 하면 뭐 한 2,000명 온다고 보고 그러면 한 20만 명이 이제 우리 고성을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성에 주로 안 자고 이제 인근 통영이나 창원이나 사천 이런 쪽에 이제 자는 것이 이제 우리 지금 숙박에 관한 이제 중요한 이야기 근본 원인이잖아요. 저는 이 숙박업계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거 지금 숙박업계가 굉장히 우리 고성이 숙박업계 노후화되고 또 관리할 인력도 사실은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좀 이 수요는 있잖아요. 20만 명이라는 수요. 고성을 찾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숙박업계와 행정이 좀 이렇게 서로 뭐 BTL 방식 같은 게 있잖아요. 민간 투자 방식. 그러니까 숙박업계가 내 숙박업계를 지금 현재 수요자들 오신 분들의 수요에 맞는 형태로 리모델링을 예를 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고성군이 오시는 여러 이제 참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가자들에게 내가 5억을 투자했으니까 1년에 최소 어느 정도는 내가 여기에서 수익을 해야 내가 보존이 될까 이자와 원금이. 그래서 그거를 오신 이
이 스포츠 경기 참가자나 학부형들을 근로 배정을 해서 수익을 보장해주고 저는 어느 단계까지는 최소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보장해주면서 이 모텔을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모텔과 이런 것들도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최적화된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인력도 사람이 투여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무인이라든지 또는 뭐 종합적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자꾸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고성의 이 숙박계가 좀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니즈에 안 맞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 하게 하고 그 돈에 대한 보전을 고성군이 행정이 오는 선수들을 수급해서 돈을 벌게 해주고 만일에 적자가 나면 고성군이 거기에 대해 보전을 해주고 흑자가 나면 뭐 그분들이 더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고성이 좀 하면 저는 적자 볼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20만 명이나 오기 때문에. 그러면 유소스텔 지은 돈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 유소스텔 돈을 그거는 저는 유소스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소스텔을 짓고 청소년 시설을 위해서 하나 짓고 그다음에 저는 이 우리 현재 있는 이 모텔들은 이 BTL 방식이나 BTO 방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하게 하고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행정이 담보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고 말씀하신 고성의 관광객이 못 오는 이유가 숙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이 관광진흥특구라든지 또는 민간 뭐 아까 공원 민간 도시공원 조성 그거는 이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관광진흥특구를 지정해서 관광진흥기금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겠고 민간이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거든요. 관광진흥특구를 했어요. 예. 관광진흥특구가 회원님 지금 아는 진흥특구가 경남에 어떤 데 있습니까? 관광진흥특구가 저기 뭐 예전에 창녕 같은 데 창녕에 온천 보고 온천 뭐 또 통영 미륵산 관광특구 뭐 그런 또 해운대 관광특구 이렇게 세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금방 우리가 들명대로 부곡 관광특구나 해운대 통영 관광특구는 워낙 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고성의 관광특구가 그냥 우리 마음으로 그냥 상주감을 관광특구로 하겠다 이게 아니 근데 어쨌든 고성 앞에 지금 철도가고 신을리 이쪽은 관광진흥특구로 해서 아니 저는 안 해보고 어떻게 그러니까 에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전이라도 해봐야지. 근데 법이 있고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있다고 해서 저 우리 허 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명칭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를 오신 분들이 좋은 시설에서 잘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숙박 시설을 고성군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고 뭘 하면 좋은데 고성군을 관광도시를 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말고 고성군을 관광도시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제 만들어 가야죠. 아직은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시민들이 혼미하면 안 돼요. 틈이하면 안 된다고. 아니 어느 정도 색깔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색깔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특구를 지정해서 왜 관광진흥특구를 누가 지정하는데? 아니 관광진흥지구 위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겠죠. 그러니까 그걸요. 네. 누가 하는데 아니 고성군이 준비하고 경상남도를 통해서 지정. 관광진흥특구가 있다는 걸 수많은 지자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14일 못 내는가도 생각해봐야 되고. 수많은 지자체가 있지만 아무도 못한 건 아니잖아요. 못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왜 고성군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이 그런 걸 해서 하라고. 네. 그 의원이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관광진흥특구가 제가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서 해야지. 지금 정영환 의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김 박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그런 설명을 해야지. 관광진흥특구가 몇 군데 있는데 고성군이 밥도 제가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해봤거든요. 관광진흥특구보다는 지난번에 규제특구법 그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 비교가 안 돼. 기회발전특구. 그거는 기업이고. 그거는 다른 겁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또 다른 법이 돼요 보니까. 그러면 김 박사님 알고 있는 좋은 훨씬 더 나은 특구는 어떤 거예요? 우리 저기 양열 군수님이 하셨던 그 특구법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구 뭐 해놓고 다
아니 근데 아니 그거는 레포트 됐거든 해가지고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한 이유는 다 간단해요. 수요가 충만한데 해야 돼요. 수요가 충만한데.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조사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수요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무조건 바다를 끼워야 돼요. 고성에서는 무조건 바다를 끼고 될 만한 공간에다가 이제 그래 고성에 특구를 해야 되는 게 뭐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이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떤 중간에 보조적인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숙박 사업자들의 어떤 경영의 어려움, 뭐 시설 리모델링이나 투자할 여력도 없고 어떤 마인드도 없다.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낼 수 있고 숙박업이 상생할 수 있고 뭐 저런 대형 건물을 안 짓고도 우리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까 우리 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적자가 나면은 보존을 해주고 그러면 모든 어느 숙박 뭐 고성에 있는 숙박업에 뭐 동의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일반 뭐 사업장 공장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도 뭐 스마트 공장 지을 건데 지원해주라 적자 나면은 보존해줘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게 이제 뭐 곤란하잖아요. 그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정책은 또 균등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은 민간이 사업자가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운영 자금이나 뭐 어떤 이런 거를 우리 중소기업 특별회계라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에 예치를 해놨죠. 해놨는데 자기의 은행에서 빌려줄 적에는 변제 능력이 있어야 빌려줘요. 그리고 이제 빌려준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일정 기간을. 이제 그걸 이제 뭐 몇 년 거치 몇 년 이제 그걸 뭐 분할 상환을 하기로 이제 뭐 금융기관에서 책임하에 대출이 되는 거예요. 자금이 지원되고 행정에서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보존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숙박업 지구에서도 저희들 같은 또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다른 지원 대상이 돼요. 이런 자금을 활용해서 뭐 리모델링을 해라 건물을 담보를 잡히든지 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단 말입니다. 행정에서도. 예. 뭐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을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는 것이 기존에 그런 거의 유사한 제도가 있어요. 지역 경제가 가도 알아보면 소상공인 맞아요. 그래 뭐 이런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고쳐놔도 수요가 없을 거다. 또 체육대 뭐 스포츠대를 유치해가지고 오는 것도 일정 시기에만 몰려 있지 365일 숙박업이 그렇게 안 돌아갈 것이다.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업주들은. 네, 제가 우리 이제 상임위가 이제 경제환경위원회니까 우리 뭐 신용보증재단이나 뭐 이쪽에 우리 상임위라 제가 실태를 내가 많이 보는데 사실 대출의 문턱이나 기금 수의 문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가면 다 주는 것 같죠. 전혀 안 그렇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기금을 지원받는 거는 빚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BTL이라는 방식은 본인이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이 어떤 형평성을 이야기하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성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자기가 5억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별 5개만 붙여주는 거예요. 별 5개만 붙여주는 거예요. 고성군이. 그래서 여기는 오신 분들이 선택해서 들어가서 쓰고 거기서 수익을 충분히 내고 이자를 내면 뭐
수도되고 거기서 정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적자가 나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기금 방식이든 어떤 뭐 이런 BTL 방식이든 상생 협약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성군이 지금이라도 숙고학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같이 살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고성군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뉴스들이나 숙고학을 밀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빨리 만나서 협약하고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이제 만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유소스테이를 이제 짓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짓게 돼 있는데 금방 그 세 분이 쭉 돌아가면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완공이 돼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걸 조절을 잘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이제 오늘 그 관계 부처에서도 들어보고 야 저런 거는 진짜 완공되고 나는데 문제가 되겠다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도 마지막 그 높아지면서 한 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행정을 향해서 고성군을 향해서 또는 업자를 향해서 그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크게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데 먹고 사는 문제를 일단 대부분은 시장에서 해결해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에서 도와주는 거죠. 세금을 가지고 막 도와주는데 그때 이제 정치인들이 막 역할을 하죠. 기준을 정하고 뭐 방향을 정하고 유소스테이를 짓겠다, 뭐 뭘 하겠다, 뭐 가덕도를 만들겠다, 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겠다,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거 할 때 정치인들이 좀 정말 좀 제대로 좀 의사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로서 활동을 할 때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여러 가지 조례, 우리 이제 고성 군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들 좀 손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소스텔 잘 됐으면 좋겠다. 민간인이 위탁 잘 받아가지고 누가 받든지 모르겠지만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소스텔에 대해서. 예, 저는 고성군이 이 유소스텔을 고성군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유소스텔은 정말 청소년 편의시설에 맞게끔 또 여기 우리 고성의 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이런 유소년들이나 또는 참가한 학부모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좀 편의시설 위주로 정말 좀 그런 시설로 저는 유소대로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소대를 지어놓고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유소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아까 300명의 뭐 컨벤션 홀에서 뭐 큰 뭐 연회를 열고 회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가만히 버리고 좀 저는 우리 고성에 숙박업계 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상생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손해를 봐도 같이 손해보고 돈을 벌어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도록 우리 고성군과 의회가 좀 도와주고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고성 유소스텔이 시작은 원대인데 끝은 미미하다 이런 소리는 안 듣고 예,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원대하리라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가 또 우리 관계 또 뭐 단체 또 의회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지금 모아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고성군 경제에 또 고성군 관광 활성화에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고민 하에 또 우리 행정이나 뭐 의회에서 영향이 부족하다면은 뭐 좋아하는 용역이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이 방안을 찾아서 이
어마한 돈을 들인 이 시설이 오성군에 유익한 시설, 오성군에 도움되는 시설, 이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의견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잘 보셨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저 하나 딱 와닿는 게 허동원 의원이 그 말미쯤에 와서 꼭 그 시설이 완성되면 운영할 때 숙박업자들하고 자주 소통해서 함께 좀 해보라는 그게 제일 와닿습니다. 그분들 소외하고는 운영하는 쪽쪽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그 함께 풀어나가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뭐 출발을 했으니까 잘 지어서 후회 없는 한탄하지 않는 그런 뉴스 호스텔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너무 띄엄띄엄하죠. 띄엄띄엄해야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못 받겠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배든 오리랑 가든 물 좋기로 소문난 상문탄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